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저는 너무 힘든 한 주를 보냈어요. 혹시 저를 기다리셨어요? 오늘은 그 추천 영상 말고 여러분 저 재채기 소리 이상해요? 항상 재채기 하면은 재채기 소리가 왜 그러냐는 말을 듣는다요? 비웃는 것 같아요. 컥 하고. 저 누가 이렇게 비웃어? 이거 자꾸 재채기를 제가 안으로 참는다 그래요. 참는 게 아닌데 저는 태어나서 재채기를 이렇게밖에 안 해봤는데. 아무튼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추천 컨텐츠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은 좋겠는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무슨 방법이냐면 글을 잘 쓰는 방법. 글을 잘 쓰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초를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저는 텍스트가 더 편한 사람이거든요. 말로 제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는 것보다 텍스트가 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말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목소리도 너무 초딩 같아. 남초딩. 근데 연습하면은 발성 연습하면 나도 아나운서처럼 말할 수 있어.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유입되신 분이라면 저는 글 쓰는 학과를 나왔고 지금도 글 쓰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하하.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이제 큰 단어 쓰지 말기예요. 큰 단어라고 하면은 관념어 같은 것들이거든요. 죽음, 사랑, 영혼, 운명 이런 것들 있잖아요.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글을 나는 글 쓰는 거에 자신이 없어. 이런 단계에서는 좀 지양하라 이 의견이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글 쓰는 게 아직 미숙한데 이렇게 큰 단어를 쓰다 보면은 되려 글이 유치해지고 가벼워질 수 있어요. 왜냐면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도 죽음이 뭔데요?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도 사랑이 뭔데? 영혼이 뭔데? 운명이 뭔데? 이렇게 다 설명하기가 힘든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글이 유치하고 가벼워질 수 있는데 이거랑 비슷한 걸로 의성어 의태어도 조금 자제하셔야 돼요. 빵빵, 펄펄. 근데 이게 의도된 거면 괜찮아요. 의도된 의성어 의태어면은 무언가를 꼭 강조하고 싶을 때 그 앞에나 뒤에 수식하면은 참 좋은 효과가 나지만 이거를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은 조금 가볍고 유치해질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글을 쓰시는 분들은 좀 담백하게 써보려고 하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자칫하면은 너무 감성적이나 감상적으로 글이 변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글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어요. 뭐 시든 소설이든 에세이든 아니면 하다못해 일기라도 그거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솔직하게 쓰기예요. 솔직하게 쓰기라는 말은 아무리 구리고 부끄러운 마음이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글 쓰는 과정이라는 게 설득과 이해의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남한테 적확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사람도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되게 귀여워 보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속 훤히 다 보이는데 아닌 척하면 괜히 더 괘씸죄가 추가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사람은 그렇게 쉽게 미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항상 솔직하려고 그리고 솔직히 사람 사는 거 다 거기라서 솔직하지 않은 것도 어쩌면 일종의 자의식과잉일 수도 있어. 맞춤법은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산대에서 나온 맞춤법 검사기를 돌려야 하지만
근데 쓸 때 너무 나는 띄어쓰기도 어렵고 맞춤법도 뭐 자신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냐 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신 글 보면은 맞춤법이 다 맞지 않아도 진심이 느껴져서 참 좋은 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포장하려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나 저는 진심은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시로 저희 일기들을 갖고 왔어요. 한 3, 4년 전쯤에 다 썼던 것들이고 이때의 내용은 한 3, 4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저랑은 또 달라요. 하지만 그렇게 크게 다르지도 않아. 얼마 전에는 간절하게 강아지가 되고 싶었다. 똥구멍 벌렁거리며 왕왕 짖고 온몸이 털로 뒤덮여도 마냥 사랑스러울 수 있고 감정 숨길 이유도 없이 꼬리를 흔들고 싶고 세상에서 가장 밝은 검은색 눈을 가졌음 했다. 그땐 정말 모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오래전부터 나는 포자가 되고 싶었지. 그게 아니면, 지금 이게 틀렸다면. 디자인을 하거나 나는 손재주가 좋으니 일찌감치 기술을 배웠다거나 만약 그랬더라면. 이런 생각은 싫다. 단순히 싫은 것과 좋은 것으로 나뉠 수 있는 거라면 더는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 엄마가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신묘한 일들은 신이 아니라 우주론적 마음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생각한다. 왜 이런 믿음은 유독 여성에게 강하게 나타날까? 곰팡이의 성별은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 종류가 1000개에 달한다. 올해 들어 젖살이 유독 많이 빠졌는데 가끔 내가 낯설어 깜짝 놀랄 때가 있다. 나는 어른 여자인가? 내가? 자고로 어릴 적 내게 어른 여자란 논스톱에 나오는 오승은이라든가 달자의 봄 채림처럼 저돌적인 연하남, 혹 느끼한 실장님의 사랑으로 꿰차는 다가가며 백화점 코스메틱 코너 향기가 나고 달지 않은 카스테라와 뜨거운 원두커피, 핸드백이라는 단어가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그런 이미지인데 점점점 제가 예전에 썼던 얘기들이에요. 이렇게 솔직히 좋은 내용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솔직하게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인간은 일기에서도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한 번쯤은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정말 솔직하게 써보는 것도 나를 알아가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낯선 것 찾기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비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할 거면 뻔한 걸 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친구랑 다퉜어요. 누구한테 한 소리 듣거나 그러면은 참 하루 종일 기분이 꿀꿀하고 저는 막 여기가 마음이 쿡쿡 쑤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마음이 쿡쿡 쑤신다 이러면은 너무 흔하고 기시감이 드는 표현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한 번 더 생각해서 조금 낯선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뾰족한 돌이 마음속을 굴러다닌다 이런 식으로. 낯선 것과 낯선 것의 조합이면은 되게 신선한 느낌이 들고 그 시선을 확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비유라는 게 문학의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해요. 낯선 것과 낯선 거를 내가 한번 합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나의 나만의 비유가 탄생하잖아요? 그런 재미로 글을 쓰는데 이거를 찾아냈을 때 도파민이 미쳐요. 글을 계속 쓰는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하는 말이 글 쓸 때 도파민 이기는 거 없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도파민에 그렇게 절여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글 쓰는 도파민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이 느낌을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게 쏟아져 나오는 느낌? 비워지는 느낌? 저는 참 그래서 글 쓰는 게 참 좋아요.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는 문단을 잘 나누기입니다. 이게 흔히 할 수 있는 실수가 쓰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문단을 나누지 않아서 그냥 너무 긴 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내가
글을 쓸 때 어떤 생각이나 장면, 하나의 단락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나갔다 하면은 가차없이 엔터 키를 눌러서 문단을 나누는 거예요. 문단을 너무 자주 나누는 것도 안 좋지만 그래도 안 나누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의도가 있으면 다 괜찮아요. 특별한 의도가 있으면 문단을 한 문장마다 나눠도 괜찮고 아니면 아예 안 나누고 쭉 긴 글로 써도 괜찮은데 그거는 의도가 있을 때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기초를 말하고 있으니까 문단은 한 A4 한 장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3, 4개는 기본으로 문단을 나눠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6번째는요. 어휘를 많이 알아두기입니다. 근데 그거예요. 어휘를 많이 알아두되 그거를 쉬운 말로 먼저 써보기예요. 책을 읽을 때 저는 이 단어, 이 표현 뭔가 내가 많이 안 써본 거다 싶은 단어들을 일부러 적어놔요, 메모장에. 사람이 항상 쓰는 면만 쓰게 되잖아요. 어휘력이 굉장히 폭이 좁아진단 말이에요. 저는 맨날 내가 쓰는 단어만 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안 써본 단어들을 다 고르는 거죠. 내가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어떤 단어가 딱 맞을까 하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머릿속이나. 내가 기쁠 때도 나는 지금 환희에 찼나? 아니면 난 지금 반가운 상태인가? 이렇게 기쁨에 대한 단어도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많이 알아두어서 두루룩 해가지고 내가 제일 내 감정 상태에 잘 맞는 단어를 고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안 쓰는 단어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예전에 거침없이 하이킥 에피소드 중에서 그 윤호가 잠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완전 천재여가지고 어려운 단어만 써가지고 그 단어가 뭐더라? 아무튼 그래서 윤호가 걔 얼탱이 없어 했다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안 쓰는 단어는 옛날 단어, 한자어들 이런 거는 괜히 막 있어 보이니까 똑똑해 보이잖아요. 남들이 안 쓴 거 쓰면은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단어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없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솔직하게 쓰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휘를 많이 알아두는 건 좋지만 너무 이게 이 세상에서 안 쓰는 단어는 아닌지를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자, 이렇게 오늘은 글을 잘 쓰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초를 알려주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저는 눈물이 너무 많아요. 저는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한 몇 년 전에는 너무너무 눈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 감정이 결여된 사람인가? 라고 진짜 크게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면 1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근데 한 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한 3일을 계속 눈 떠있는 동안 우는 것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눈물샘이 망가진 거예요. 신기하죠? 진짜 눈물샘이 고장나기도 하나 봐요. 그때 이후로 눈물이 나오잖아요. 한 번 나오면 진짜 안 멈춰요. 그래서 참 난감하고 눈물샘이 고장나서 잘 우는 사람이 된 게 싫어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화날 때도 눈물이 나고 짜증날 때도 눈물이 나고 슬퍼도 눈물이 나고 미치겠어요 진짜. 그냥 이렇게 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물이 후두두두둑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막 울면은 사람들이 울어? 왜 그래? 이러잖아요. 그런 관심이 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안 들키고 우는 법도 제가 개발했거든요. 눈물을 앞이 안 보일 때까지 고여두다가 이렇게 얼굴을 떨궈서 눈을 질끈 감으면 눈물이 두두두둑 떨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고 살짝만 여기 훔쳐주면은 안 들키고 울 수 있어. 울보드라 꿀팁. 어떻게 하면 안 울 수 있을까? 그럼 나도 아이사 리쿠처럼 내가 눈물이 나왔으면 좋겠는 상황에 그냥 나왔으면 좋겠어. 우는 척이라도 하게. 여러분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는지 저도 참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안 돼요? 맨날 나만 얘기하고 여자분들은 얘기를 안 하잖아요. 하지만 뭐든 감사드려요. 어머, 나 여기 잔머리가 계속 이렇게 나와 있던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별로 귀엽지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들의 얼굴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뭐가 슬픈지 뭐가 기쁜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동글뱅이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친밀감이 쌓이고 힘이 될 수 있구나 느꼈답니다. 그래서 신기했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 동안 참 추운 날이 연속이었는데 꽁꽁 다들 싸매고 다니셨나요? 이제 한파가 끝났다고 합니다. 와, 저는 겨울이 너무 싫어요. 얼른 여름이 왔으면 좋겠어. 여름이 오면은 저랑 여름 축하 파티 하실래요? 오케이, 제가 일정을 잡아놓을게요. 오, 허리 피고 다녀야 돼. 오, 어깨도 피고 다녀야 돼. 그러면 저도 다시 힘내서 한 주를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인생 화이팅!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